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5일, 6일, 7일 이렇게 연휴 계속됐었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뭐시야 그 파주 지역에 아는 그 지인 선생님이 선생님 쉬는 시간 야채 좀 드시러 오세요 해서 이게 웬 떡이냐고 그냥 아침 9시부터 달려갑니다. 가서 저녁 5시까지 그냥 뭐 싱싱한 야채 뜯어서 삼겹살 그냥 뭐 쫙 또 몸에다 잔뜩 그득하게 바르고 왔습니다. 아주 기분이 상쾌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싱그러운 거. 그리고 또 오늘 와서 어제 그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양 산천 초목이 파랗습니다. 그 푸르름을 잔뜩 받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분 여러분들에게 쫙 또 나눠드리고 요놈이 또 꽃을 피웁니다. 너무 좋은 월요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쫙 또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또 유튜브를 열었냐면 육체의 병을 고치려고 거기 집중하지 말고 마음의 병부터 고치자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고쳐야 육체의 병이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게. 책을 보라 이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고치라 이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책을 이기는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책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병.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이 미움, 분노, 원망. 그러니까 비교, 욕심,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미움, 분노, 원망이 생기고 이것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양의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하고 우리는 또 마음의 병이 불평, 불만, 화딱지, 우라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모든 게 수축이 돼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결국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본인 성질 더러워서 육체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음에 나는 괜찮은데 뭐 그런 말씀 하시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멀쩡한지 마음에 병이 들었는지를 판단하시라 이 말이야. 우선 여기저기 불편해요. 육체적으로 여기저기 불편해. 특별히 아픈 것도 없어요. 또 비가 올 것 같이 우중충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뭐 뻐근하고 뭔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특별하게 아픈 것도 없어요. 병원에 점검해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집니다. 모임에 나가기도 싫어요. 어쩌면 서양의학적으로 공황장애가 있노라 히키코모리 대인기피증이요 뭐 우울증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맛을 좋아해요. 초콜릿, 단맛. 아시겠어요? 그리고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본인은 몰라요. 제3자가 상대방이 봤을 때 말이 거칠어지고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서 청소 안 해요.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주방 싱크대에 그냥 일주일씩 그냥 쌓여 있어요. 청소 안 합니다. 빨래 그냥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어떤 마음의 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증 섞인 말을 해요. 자신도 모르게. 타인은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기하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줌마들 얘기로 왜 쥐똥 씹은 얼굴 하냐 이 말이야. 똥 밟은 얼굴 하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 좌우측 균형이 깨져요. 비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가요. 그리고 우울증이 깊어져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네 탓, 상대방, 타인의 탓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뜨끔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마음의 병을 누구나 다 웬만큼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새키고 없애고 새키고 없애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지. 자세히 따져보면 누구나 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조용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게 마음 속에 있는 불균형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인격적으로 주역에서 인의예지신이에요. 인의예지신이 부족하거나 없는 놈.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 이야기로는 염치 없는 놈이라고 그래. 염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청렴할 염자에다가 부끄러울 치자야. 요거 염치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치거나 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 인의예지신 이게 없는 놈은 염치가 없어.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서 남에게 신세를 지다, 남에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괴로움을 끼치는 거야. 이런 걸 줬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갖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우리가 볼 때 정신없는 놈이고 허접한 놈이고 비린내 나는 놈이고 쿠룩내 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오행론 쪽으로 볼 때는 노희사비공, 이게 너무 과한 거야. 너무 승질내도 안 되고 너무 깔깔거리도 안 되고 장례식장 가서 깔깔거리면 안 되는 미친놈이 아니야. 그 다음에 너무 생각이 깊은 거야. 그 다음에 너무 슬픔이 깊은 거야. 우울증이 너무 깊은 거야.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워, 공포스러운 거야. 모든 게. 이 공포스러운 게 너무 깊어지면 대인기피증이 와요.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칠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희노우사비공경, 이거 역시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금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유금은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어요. 육음, 이건 6가지 음란할 음자인데 여기 음란할 음자라고 이게 쓰여지긴 하지만 거기 숨은 뜻이 뭐냐면 욕심을 내는 거야. 그리고 너무 지나치고 도리에 어긋나고 어지럽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욕정을 너무 가까이 하고, 우리 의학적인 이런 용어로는 계절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계절마다 뭔가 변하는 거야. 이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지 못하는 거야. 이래도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를 이걸 철철이 계절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 증상을 잘 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편견을 갖는 것도 마음의 병을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50이 넘으면 꼰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자꾸만 젊은이들한테 뭔가 전수하고 얘기하려고 그래. 근데 젊은이들은 생각과 교육 받은 게 달라요. 신세대 교육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고정관념, 고집불통, 이런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주입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놈들이 아이 저 늑다리가 왜 저 모양이야, 뭘 잘못 먹어, 오늘 뭐 꽁치 가시를 먹었나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에이? 동해안 그 대왕문어 이 대머리에 무슨 털 나는 걸 봤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정신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걸 심리학 용어로 기능 고착이라고 그래. 일반적인 기능만 하고 지 생각만 하고 새로운 기타 기능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고정관념, 병든 생각과 고장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해. 나이 먹은 놈이 꼭 뭐 하다 말 딸린 보래. 야, 너 몇 살이냐? 아니, 나이를 왜 물어봐, 이 미친놈이. 꼭 뭐 나이 먹은 놈이 꼭 그 나이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똥구멍으로 먹는 게 나이인데 꼭 나이 처먹은 놈이 먼저서 뭐 얘기하다 말 딸리면 야, 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인데 너 몇 살 처먹었어, 이런 얘기 있어. 그 미친놈이야. 그 미친놈이야 그거. 아이?
젊은 사이든 나이가 10살이든 15살이든 한 사람의 객체로 돼야지. 근데 지금 나이 많이 처먹었다고 잘 된 게 뭐 있어? 미친놈이요.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그게 왜 지금 필요한 거야? 그 정신없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상대방과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자존심, 어찌 보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자존심이고, 그 다음에 자존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야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 이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자신과 또 자신도 타인도 이 세상에는 올리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 배울 점, 버려야 될 점, 이걸 스스로 알고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받거니 주거니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게 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쪽도 미안해요, 고마워요, 아유 그냥 괜찮아, 아유 그냥 가시라, 이렇게 다 웬만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아시겠어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닌 애미애비가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자식들은 반드시 병들어 있어요. 반드시 병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범죄는 부모를 보면 돼요. 옛날에 그 시집 장가 갈 때 그 뭐 자식들 보지도 않고 부모 보고 그냥 간 거 딱 맞는 거예요. 여기 말이 많았죠. 애미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 그 딸년도 또 얼뻥하잖아. 딸년도 못지 않잖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어요. 자식 볼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유형적, 무형적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부족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듭니다. 정신병이 먼저 들고 나중에 육체병이 듭니다. 치유하려면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풀고 나도 타인도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육체의 병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약으로 뭐 치유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심보를 바로 가져라 라고 하는 속담, 이 숨은 속뜻이 이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나누고 베푸는 것 시작, 그것이 육체의 병을 고치는 시작입니다. 첫 발걸음을 띈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말,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게 전부 다 불균형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유형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원인을 모르고 이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다른 것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은 고칠 생각 없고 육체적인 것만 계속 외형적으로 약이고 수술이고 뭐 갖다 들이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다시 갖는 시간을 갖자.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책 속에서 모든 걸 캐라. 책을 이기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 책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좀 닦아보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명상을 해도 좋고 자연과 대화하고 책 보고 좋은 양서, 그 다음에 일기 쓰기, 이런 것에서 교훈을 얻어서 마음의 병부터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파주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서 운전하면서 오면 생각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병이 생겨서 욕심이 많아서 소통되지 못하기 시작한 걸 갖고 남의 탓을 하면 영원히 소통 못합니다. 내 마음부터 소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아시겠어요? 욕심을 버리고 나부터 나누고 베푸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또 즐거운 인생도 외로운 인생도 결국 본인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